품위유지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달서구 의회 A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20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의원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사랑을 모으는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올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품위유지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달서구의회 A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20일이 결정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윤리특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원 징계 요구권은 출석 정지 20일로 징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달서구의회가 A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20일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투표를 통해 결정된 A 의원 징계권에 대해 출석 의원 22명 가운데 1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A 의원은 출석 정지가 의결되자마자 본회의장에서 퇴장 조치됐습니다. 의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의원은 지난 6월 공무 국외 연수 도중 B 의원의 음주 행위와 교육 불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A 의원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혼절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음주로 실신했다. 요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 불참은 음주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인 주장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다. 이렇게 해서 불참을 했는데 음주로 그래 됐다고 단정을,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해당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출석 정지 20일 징계권에 대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뜻을 취재진에게 전해왔습니다. 고소 등의 법적 대응과 함께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무효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해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거리에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며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지고 구세군의 종소리도 울려 퍼집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으는 모금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기 침체에 목표액을 모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도심 한가운데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928년부터 이어져온 구세군 자선 냄비가 올해도 등장했습니다. 구세군은 시종식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거리 모금에 나섭니다. 옛 대구 백화점 앞을 비롯한 대구 경북 24곳에서 모금 활동이 진행됩니다. 가슴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빛을 나누는 그런 주제로 나아가고 있고요. 올해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한 20여 군데 모금 장소를 정하고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자선냄비를 통해서 나눔 교육과 함께 그렇게 자선냄비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도 도심 한가운데에 등장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겁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지는 이번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대구를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106억 2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1억 62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는 1도씩 올라가고 최종 목표액을 채우면 100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지난해 캠페인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107억 원을 모금해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대구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1998년 처음 세워진 이후 2011년과 2015년 단 2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우리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금년에도 저희들 목표액이 106억 2천만 원인데 이를 넘어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시고 모인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나 노인, 아동을 위해 쓰입니다. 추운 겨울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온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감나무골 재개발지구 공사 현장에서 비리가 폭로됐습니다. 현장 소장이 돈과 향응을 받고 이른바 먹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원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현장에서 한바식당을 운영하는 윤모 씨. 윤 씨는 이곳 전 현장 소장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윤 씨에 따르면 전 현장 소장 박 씨는 한바식당 전반에 관여하며 현장 노동자들 식사를 약속했고 그 대가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아는 분 통해서 이제. 여기에 박 전 소장이 지정한 특정 브랜드 와인 선물과 식사 그리고 술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소장은 한바식당 개업 전날 사라졌습니다. 이후 약속은 당연히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손해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예 뭐 가능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열어놓는 상황이죠. 제가 시설하는데 한 4천 넘게 들었고 월세가 달달이 200씩 나가고 있고 사람 인건비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이는 윤 씨만이 아닙니다. 지게차를 운영하는 류모 씨, 철물 등 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강모 씨도 있습니다. 류 씨와 강 씨도 박 전 소장이 요구하는 현금 100만 원과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현장 소장은 갑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나 이래서 장비하는 업자들은 현재 의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저희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300만 원요? 300만 원이요? 네네. 300만 원 전달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이제 저 거래 이렇게 이제 해준다고 하시면서 네. 좀 경비가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 그런데 박 전 소장이 약속한 공사 참여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계약서까지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박 소장이 사라지면서 공사 참여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장비를 투입시켜 준다고 하여 저희가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상시 대기시키고 있어서 매달 현재 6월부터 1,000만 원 이상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지금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직을 이용한 위계에 의한 갑질 그리고 사기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편 박 전 소장이 근무하던 회사는 대형 건설사 하도급 업체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골조 현장을 맡고 있는 회사예요. 업체 측은 이번 사안이 회사와 상관없는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이 했던 일탈인데 뭐 회사는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지난 10월 자진 퇴사한 박 전 소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분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통화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던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 피해자들은 이런 일이 건설 현장 일부에서 발생하는 고질병이라고 말합니다.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지역 업체와 주변 소상공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박 전 소장을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인천공항 4단계 조성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수용 가능한 여객 규모가 1억 600만 명으로 늘면서 홍콩과 두바이 공항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4단계 확장 구간은 마지막 시운전을 마치고 오늘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잠시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제2의 개항 대한민국 개상하라.
사업비 4조 8천억 원이 투입된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기존 제2여객터미널의 양쪽 날개 부분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를 신설하는 것. 이제 인천공항은 여객 5천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전체 여객 용량은 기존보다 2,900만 명 많은 1억 600만 명으로 홍콩과 두바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여객 1억 명 시대를 연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식에 참석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 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생체인식을 결합한 스마트 패스를 포함해 보안 검색부터 탑승 수속까지 스마트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첫 번째로 인천공항의 디지털 대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의 업무나 공항 운영 그리고 여객들의 서비스에 있어서 인천공항의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공항 전체 화물 처리 능력도 기존 500만 톤에서 630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천공항은 향후 MRO 항공정비산업과 연계한 공항 생태계 구축과 동시에 국내 물류 허브 공항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공항이 앞으로 우리 국가 경제 발전, 우리 국민들의 생활 발전 또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항도 더 발전하고 인근 지역도 더 발전해야 되겠죠. 유정복 시장도 공항 경제권 구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6년부턴 영종도가 독자적인 자치구로서 출발을 앞둔 만큼 공항과 함께 지역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된 영종도가 돼서 이제 독자적인 발전을 만들어갈 기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 경제권, 즉 경제와 문화와 관광에 어우러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준공된 4단계 확장 구간은 마지막 시운전을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4단계 준공과 동시에 제3터미널과 제5활주로가 포함된 5단계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시설 규정 위반으로 완공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던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남구가 이달 중 한시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현행관광진흥법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시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앞산 해넘이 캠핑장 돔형 캠핑동 4개 동 가운데 2개 동에서 일반 단열재 대신 준불연 단열재를 썼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 야영시설 그리고 주재료 천막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물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로 관련 법령 및 설계 도서와 맞지 않는 야영시설이 설치되었다는 내용과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달 중으로 이용자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별 안전 간격 확보를 위해 캠핑 시설을 일부 철거하고 이용자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현행 관광진흥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야영장의 주 재료인 천막의 사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천막으로 시공된 캠핑장의 경우 소음과 방안, 사생활 보호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임시로 개장하겠다는 남구의 결정에 시민단체가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단법인 대구 안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야영장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해야 한다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했고 일반 단열재 대신 준불연 단열재를 일부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남구가 캠핑장 개장을 강행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임시 사용 승인 후 개장을 강행한다면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남구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창작 뮤지컬 2편이 선을 보였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주제로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공연인데요. 내년에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무대에도 오를 예정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흰눈이 내리는 겨울날, 위기에 놓인 크리스마스를 구하기 위해 5명의 요정들이 좌충우돌 모험을 떠나는 크리스마스 연대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콘서트를 기획하고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는 내용의 트로트 뮤지컬 내 사랑 옥순씨. 남구를 배경으로 새로 제작된 창작 뮤지컬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베테랑 배우와 연출가들이 작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모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내 사랑 옥순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중가요를 기반으로 한 트로트 뮤지컬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작곡도 굉장히 많지만 일반 우리들이 흔히 아는 대중가요도 많이 나오거든요. 뮤지컬 2편은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참여형 공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고 대명 공연 거리로 대표되는 창작 거리의 활성화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배우들뿐만 아니고 작가와 또 작곡가, 안무가 등 수준 높은 공연예술 관련 이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좋은 문화예술 자원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남구에서 이 공연을 만들고 또 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또한 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 작품은 내년에 열리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공식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해서 내년에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저희 축제 기간에 소개를 해서 전국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대기는 오는 21일부터 8차례 앞산 팔레터 공원에서, 내 사랑 옥순씨는 내년 6월까지 대덕문화전당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형 어르신 무임 승차 시스템이 경북 16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경산과 영천시와 함께 어르신 무임 승차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운영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포항과 안동, 상주 등 14개 시군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경북 14개 지자체는 개발비 60억 원을 비롯해 연간 운영비 16억 원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구형 어르신 무임 승차 시스템은 시내버스는 75세부터 연령을 1살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살씩 올려 2028년에는 버스와 지하철 모두 70세 이상 무임 승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구청이 서대구역 차량 통과 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는 서대구역 열차 출발과 도착 시간대에 승하차객을 위한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한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입니다. 단속은 평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연중 무휴로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뤄지며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단속은 고정식 CCTV를 통해 이뤄질 계획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내년 3월까지 낙동강 해평습지와 금호강 안심습지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겨울철 철새 먹이 주기 활동을 실시합니다. 환경청은 먹이 부족에 따른 철새 분산을 줄여 고병원성 AI 감염과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심리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마음치유센터를 대구보훈병원에 개소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심리검사와 더불어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한 치료까지 제공합니다. (2024)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가 달성군 육아읍 행정복지센터와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구간에서 열립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왕복 350m 거리가 크리스마스 경관 조명으로 채워집니다. 대구 동부도서관이 시설 개선 공사로 12월 한 달 동안 대구교육 80산수련원 체육체험학습장에서 임시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임시도서관에서도 책 대여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합니다. 벌써 12월, 2024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벌써부터 내년 새해 목표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마무리겠죠. 실천하고 싶은 목표를 차근차근 이행해보면서 남은 연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